마지막에 할 겁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해서 국민장을 올림픽 공원에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정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통일동산 안장도, 현충원 안장도 못하고 화장해서 절에서 대기할 정도로 정말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 때는 항상 이와 같이 왕조가 저물 때도 그렇고, 또 지금 목소리 높이고 있는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권력의 뒤끝은 늘 쓸쓸하고 정말 황폐한 그런 기분을 내지만은, 우리 국민 여러분은 그동안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많은 업적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리고, 또 과가 있다면은 관은 과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이 더 한창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정광훈 대표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큰 성과를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하면서 말로만 전쟁이 끝난 거 아니냐, 이제 평화를 해야지, 요 따위로 말장난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또 미국까지 가서 이것을 갖다가 했지만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용어 전술에 혼란을 겪지 않고 속지 않도록 정광훈 목사께서, 대표께서 확실하게 애국 동포들에게 주제를 시켰습니다. 이 평화협정이다, 아까 우리 조영호 장군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종전협정이다, 이것은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한중일 삼각동맹 체제 파괴, 이것을 해서 북중러에 붙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우리는 지난번 3번의 기회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히로시마 원자탄 터졌을 때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했을 때 우리는 기적적으로 이승만을 선택해서 정말 자유민주 체제를 굳건히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선택해서 성공했고, 무력으로 다시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도 우리는 피와 목숨을 던져서 지켜냈지 않습니까? 4.19, 5.16 혁명을 거쳐서 정말 이제 살만한 나라 만들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 또 이 종북 주사파 정권 때문에 우리는 3번째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선택입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4년 동안 해놓은 건 뭡니까? 오직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정신을 피폐시키고 당결력을 약화시키고 군대를 무력화해서 당나라 군대로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정광훈 대표께서 깨끗하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미 안보 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보좌관이 우리는 순서와 시기 조건에서 한국과가 시각차가 있다. 앞으로 할 일은 정말 우리가 뭔가 대비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종전협정이다, 평화협정이다, 이따위 현란한 말솜씨에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박미성과는 그동안 500여 개 단체로 갈라져서 있던 우리 교민사회를 하나로 뭉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포 교민청을 설치하는 데 합의해서 모두 동의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민간 외교로서 또 우리 정광훈 대표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우리 자유 통일을 하면은 아마 중국에 가서 붙지 않을까 늘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온갖 장난과 대선쇼 모든 것에 속아서 그동안 그 패러다임에 묶여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뛰면서 이제는 그러한 것에 절대 속지 않을 만큼 뛰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특검하라! 이것이 국민의 생각이고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장동 특검하자가 65%, 이재명이 개입했다가 약 55%, 이렇게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들이 대음으로 봤을 때 과반수 이상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라도죠 마저도 특검을 46%나 찬성하고 반대가 40%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이게 민심이 천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반대하고 뭔가 나라 망치는 부동산 불로소득 뭐 이러면서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다마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이 52%, 정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이 35%. 이 정도인데 4.7 재보선 직후에는 21%가 정권 교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파들이 조금 방심하는 사이에 10%까지 떨어졌다가 17%로 다시 지금 격차가 벌어졌는데 도대체 이 정권은 뭘 믿고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도대체 정권 말기에 여론이 이렇고 모든 지표가 가르치는 것이 정권 교체라고 답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 대장동 같은 거대한 사건이 터지고 우리는 조국과 윤명으로부터 좌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배웠고 공정정의가 저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건지 확실히 봤습니다. LH 사건 때 여러분 부동산 투기 정말 보지 않았습니까? 원전 폐쇄해가지고 그렇게 지표를 수어가면서 했지만은 결국은 전기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과 중국을 너무 믿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지금 이 시간에 안보보좌관 정의용은 왕毅을 만나가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문재인은 지난번에 또 이어서 교황께 북한을 재방문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뭐 물론 안 될 줄 알았지만 이번은 교황께서 가겠다. 이 기꺼이 가겠다고 했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시진핑의 나라입니까? 북한의 나라입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이 왜 시진핑의 속국처럼 변해도 그리고 모든 정치인이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종북 주사파 정권은 여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지금 1대1로 때문에 동남아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모두 중공의 속국이 됐다 싶어서 지금 막 탈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그런데 왜 중국과 북한의 목을 맵니까? 북한 김정은이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요새 신문 보니까 또 살을 좀 뺐다 어쩌고 하지만은 이 사람 목소리 없지 않습니까? 김여정 목소리만 있습니다. 눈치 보고 있어요. 국방장관이란 자도 마찬가지고 정의용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이거 믿고 이 사람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과 북한을 믿고 있다. 두 번째는 곳곳에 심어진 내부의 적들을 믿고 있다. 우리는 각계각층에서 문화계,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그리고 안보까지 모든 분야의 내부의 적들이 드글드글하면서 이들을 방패막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속고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사람들이 꽉 잡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까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정선거. 혹자는 이렇게 합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은 대선 하나만 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프레임에 갇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연설하실 김경재 후보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 국민혁명당은 제일 먼저 부정선거를 언급했고 정광훈 대표께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부정선거를 규명하고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거를 찾아내고 아하 이거 부정선거 있다 하는 확정까지 얻었지만은 법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중국, 북한, 내부의 적, 부정선거, 이런 것을 믿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우파는 대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부정선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법적으로 증거를 찾아내고 고소고발을 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 분야에서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우파 결집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했지만은 사기 탄핵, 부정 탄핵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 죄도 없이 갇혀 계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우국지사들을 바로 즉시 석방하고 명예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기 손상대 교수, 정광훈 대표님, 김경재 총재 모두 지금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또 재판, 내일 또 재판, 정신없이 어저께도 또 벌금이 또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엉망입니다. 다 한 시대가 지나가면은 우리 우파 활동했던 사람들은 정권 교체되고 종북주사파를 몰아내면은 대한민국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했는데 부정선거 그걸 막지 못하면은 대선 나가나 마나 하다 이 패러다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에서 가장 우리가 의심하는 게 뭡니까? 사전투표 아닙니까? 사전투표. 이것이 깨질 때마다 우파는 모두 졌습니다. 그러면 그 앞까지 계속 이기다가 12시가 넘어가면은
사전투표가 개표되면 왜 역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캠페인 할 것입니다. 당일 투표하자. 모두 당일 투표하고 수개표하자. 전자계산기, 전자개표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한다면 수개표 철저하고, 지금 우리 국민혁명당에서 하고 있는 모든 투표소에 전 국민이 참여해서 감시단을 편성해서 배치해서 감시한다면 이 부정선거 하나 못 막겠습니까? 대선 후보로 나오신 김경재 후보께서는 지금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선 후보 한두 명이 더 같이 가시한다면 전 국민이 나서서 막겠다는데 부정선거 못 막겠습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국민혁명당에서 하는 것처럼 정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정책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성공 사다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국민이 우매했던 국민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 훈련되고 숙달된 그러한 투철한 이념무장이 된 국민들입니다. 이 애국심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이 체제를 지켜내고 이 헌법체제를 지켜냅시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국민혁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1000만 당원 모집을 위해서 모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대표를 필두로 해서 우리의 희망인 김경재 후보를 모두 필두로 해서 똘똘 뭉쳐서 국민혁명을 이뤄냅시다.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이겨냅시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일 수도 있으나 우리 모두가 합친다면 못해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5000년 가난도 이겨냈습니다. 폐허를 딛고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위대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이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합시다! 해냅시다! 우리 다 같이 다짐합시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